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벌써 금요일이 됐군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의 특질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장하고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마저 속이게 되어서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자신의 얼굴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쉽습니다. 가장 정직한 철학자라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반철학적 단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스스로의 치부와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브레이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썼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으나 남에게 있었으나 위장과 허위와 위선뿐이다. 위장과 허위와 위선. 예. 오늘 조국이 검찰청에 소환됐습니다. 이 조국은 장관실이 아니라 검사실로 가야 한다는 어느 신문 사설이 나온 뒤에 2달 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공보 준칙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차관급 이상의 관료를 포함한 공적인 인물은 사진 촬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조국이 장관을 할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으로 인해서 출석 장면을 일체 촬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12월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월이죠. 그런데도 조국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조국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당당히 그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잘못 비장하게 말한 것도 거짓말 한 겁니까? 정말 그랬다면 저마저도 어쩌면요. 이 조국에게 정말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는 정말 억울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조금은 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이 부인인 정경심도 그랬으니 앞으로 누구든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론은 조국이 만든 새 규칙의 첫 수혜자라고 썼는데요. 그는 끝까지 특혜를 누린 셈입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조국이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침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깐의 휴식 시간을 빼면 약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을 텐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조서 열람의 시간을 쓰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그 7시간을 고스란히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하면서 버틴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긴 이미 선례가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그도 검찰에서 일체 답변을 거부했죠. 심지어 법정에서도 검찰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죠. 2심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선례가 조국에게 용기를 주었던 걸까요? 자, 어쨌든 조국은 입시 비리 같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도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나 웅동학원 관련 소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엔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이란 걸 내놓았더군요. 입장문. 올해 들어 부쩍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사실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 입장문에서 조국이 한 말입니다. 제가 좀 줄였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정도의 말은 직접 하시지 왜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이라는 걸 낸 겁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그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말조차 거짓말인 겁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세네카의 충고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죠. 사실 이 충고 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래도록 가면을 쓸 수 없다. 위장은 얼마 안 있어 사라지고 자기의 천성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청은요, 이 조국 조사부서는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하긴 이 문제도 조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제대로 한 방 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론도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주목해서 인터넷판에는 거의 톱으로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틀 전에 언론에 알려졌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직제 개편안을 당사자인 검찰에는 함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한 모양입니다. 사실 비슷한 시간에 대검찰청 간부가 소문을 듣고 법무부에 문의를 해서 바로 대검에 그 사안을 알려주긴 알려줬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6일 동안 항고한 겁니다. 이분이 검찰이 최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가 부패에 대응하는 기능, 그러니까 국가적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당사자인 검찰과는 일체 사전 협의 없이 만들어서 지난 8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꽉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일이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걸 청와대에서 열었고 언론은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다 주목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자리에 김오수 차관도 참석을 했죠. 그런데도 윤 총장에게 김오수 차관은 한마디도 귀띔하지 않고 정책회의를 마친 뒤에 따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 이건 뭐 따돌리기도 아니고 비밀 첩보작전도 아니고 참 보기가 딱할 뿐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과 이젠 왼수가 된 모양입니다. 원수지간인 모양입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고 중국처럼 공안을 두든지 경찰을 전부 검찰을 만들든지 하면 되지 왜 이런 구차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검찰 개혁인가요? 검찰 살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란 걸 연 겁니다. 대통령에게 이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지 6일 만이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말이 참 재밌습니다.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청법 8조 내용 알고는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은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개혁안이란 것에는 검찰 주요 수사를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군사 정권에서도 내놓고 하지 못한 일입니다. 현행 규칙은 사건의 발생, 수리, 처분, 재판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하게 되면 이제 권력이 검찰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지휘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일단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겠죠. 자, 다른 뉴스 하나만 찍겠습니다. 오늘 제44차 MCM, 그러니까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회의 끝에 나오는 말은 뻔하죠. 미국은 한반도 방위 공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 한미동맹은 확고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미관계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정액 문제로 지금 삐걱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발언도 이젠 소중하게 들리더군요. 어떻든 회의가 예정보다 한 40분 길어졌다는데 그래서 기자들은 지소미아 문제로 회의가 길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이 쏟아진 모양인데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들 취재에 우리는 조금 논의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자,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 마크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죠.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 사성 장군 3명이 소미아 유지를 우리 측에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거 파기되면 한국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압박했다고 하는군요. 언론은 그걸 두고 미군 별 12개가 압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터넷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규리는 변화가 없죠. 일본이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 멋지십니다. 더 멋진 일이 있었더군요. 육군제 30 기계화 사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SM그룹,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할 이름의 중견그룹입니다. 그 SM그룹이 주인공입니다. 이 그룹 우오현 회장 맞군요. 우오현 회장이 1년 전 명예사단장이 되었는데 지난 12일 국기 개양식에 참석해서 장병을 사유했다는 뉴스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 회장이란 분은 전투복 차림에 별 2개가 딱 박혀있는 베레모를 쓰고 오픈카를 타고 장병을 사일했다고 하는군요. 국방일보는 이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그룹엔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육군 측은 이런 민간인의 장병 사일이 문제될 것 같자 재빠르게 민간인 명예사단장의 사일을 금지한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님,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금지한 규정이 없다? 명백히 금지된 법규가 없으면 어떤 행동도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명예사단장이란 것도 웃기는 건데 민간인이 사단 장병을 공식 사일하다니요. 그것도 군복에다가 버젓이 계급자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그 사단장을 지금 해임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는 무너집니다. 장군들 사기들도 다 무너집니다. 34단은 제가 대위계급장을 달고 2년 동안 법무참모로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요즘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뭐 여러 사정도 그렇습니다만 논평해야 하는 뉴스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람 진을 빼놓으니까 말입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은식이었습니다.